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미국 주식 우상향을 외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투자 등급별 회사채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 하니까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왜 갑자기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국채 투자로 포지션을 변경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제가 회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채라는 거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채권 수익률만큼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차용증 같은 개념입니다. 채권 만기일이 돌아오면 기업은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과 채권 수익률만큼의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채의 투자 등급을 보시면 최고 등급인 AAA부터 중간 등급 BBB, 그리고 좀 낮은 등급인 CCC,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AA는 이렇게 신용의 리스크가 최소한이다. BBB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신용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기 등급에 들어가 있는 CCC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신용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등급도 있는데 이 부분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디폴트 상태 또는 그 근접 상태,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상태의 수준의 이런 높은 신용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기 등급의 회사채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CCC 또는 그보다 밑에 등급에 있는 어, 신용도가 매우 낮은 기업들의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CCC 등급 그리고 그보다 밑에 등급인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채권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15% 정도 채권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에서 항상 뭔가 문제가 터졌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BB 등급인데요. BBB 등급이 그렇게 정말 안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BBB 등급의 지금 채권 수익률이 6%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가장 높은 기업인 AAA 등급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5% 가까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기업의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나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죠? 그만큼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 투자자가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기업에 지금 이렇게 채권 투자를 하느니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이 정도의 이자는 주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국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업의 채권 투자를 통한 유동성이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이런 자본 흐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주로 좀비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겠죠. 매출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고 빚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적자 기업들,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은 현재 기업의 매출이 좋지 못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채권 만기일이 도달하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유동성이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파산 확률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동성이 많을 때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출을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실업률이 빠르게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산 매각 등 여러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결국 파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미국의 파산 건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2016년 이후 파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 정말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도산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던 좀비 기업들을 유동성을 풀어서 모두 회생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좀비 기업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오히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 연준은 곧바로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자, 기업들이 파산하면 연준이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연준의 최대 목표는 일단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 최우선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필립스 곡선을 보고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실업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앞에 파산 문제들이 생겨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까지 도달한다면 연준은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업들이 파산을 하더라도 만약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를 용인하더라도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에 도달시켜서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필립스 곡선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세로축이 PC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가로축이 실업률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라는 이론인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60년대 필립스 곡선을 실제 데이터를 찍어 놓은 점입니다. 곡선을 그리고 있죠.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려면 대략 4%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는 1960년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이 자연 실업률이고요. 빨간색 선이 현재의 실업률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선인 지금 현재의 실업률이 파란색 선인 자연 실업률보다 밑에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 선인 실업률이 파란색 선인 자연 실업률에 다가가는 순간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5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연준의 예상 실업률 4.4%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연 실업률이 4.4%이기 때문에 연준이 실업률을 4.4%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나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인 4.4%에 도달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그 전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연준은 곧바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자연 실업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의 실업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직 갭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파란색 선의 움직임을 보시면 하단을 만들고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확실한 추세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실업률 도달까지 현재 0.7%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연준은 자연 실업률까지 도달한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좋겠지만 브레이크를 잘 밟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은
경기 침체에 돌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실업률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정도 수준인 그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잦아드는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죠. 중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 물건을 누가 사주게 될까요? 자, 보시면 유럽은 고물가, 중국은 저성장, 유럽 혹독한 겨울 기정사실로 경기 침체 고물가 지속 전망,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지금 현재 여러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치솟고 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년 대비 수출 지표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마지막 지표는 아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을 만약 하더라도 당분간 갑작스럽게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의 3분의 1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확실히 경기 침체를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실업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이런 경기 침체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7.6%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요. 앞으로 유럽에 다가올 이런 경제 상황들이 정말 공포에 질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 미국 이런 모든 국가들에서 현재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 상승에 주목한 시장에서는 실업률 상승에 주목하여 호재로 인식했다. 지금 상황에 실업률은 호재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고용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빠르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상승하는 단계.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향후 가이던스도 더 안 좋게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호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큰 착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쿤의 법칙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GDP는 감소한다 라는 이론인데요. 자, 실업률이 1%가 증가하게 되면 GDP는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GDP와 주식시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죠. 자,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가도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우방국들의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많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금리 상태를 조금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미 국채 만기일이 도래하면 달러 찍어서 그냥 저한테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대신 완벽한 안전자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 금리가 더 오르는 리스크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는 구간에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매출 실적이 하락을 하고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경기 침체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00% 선반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리스크가 낮은 미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